부정적분 보시면 우리가 적분에서 자주 쓰는 기호인 인테그랄이 있어요.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건데 얘는 이미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리미트, 아니 2학기 때 배운 거구나.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쳐놓은 꼴이거든요.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쳐놓은 꼴. 그래서 시그마가 갖고 있는 모든 연산은 리미트가, 인테그랄이 그대로 따라서 가져가게 된다. 어쨌든지 간에 시그마를 계산하실 때 뭐밖에 할 수 없었냐면 시그마 AK랑 더하기 시그마 BK가 있으면 합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또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가 있을 때는 곱하는 거는 어떻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였지, 이런 건. 맞아요? AK랑 BK를 곱한 거의 합과는 다른 얘기였죠. 그래서 인테그랄이란 녀석도 결론적으로 인테그랄도 할 수 있는 거 덧셈, 뺄셈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실수배 정도까지. 실수배는 숫자를 곱한다의 느낌일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정적분을 할 거다 보니까, 어쨌든 정적분까지 배울 거다 보니까 정적분을 하다 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문제들에서 이런 상황들이 자주 나오거든. 인테그랄 x, ft, dt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인테그랄은 이런 의미인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적분한다라고 쓸 거면 인테그랄 fx dx라고 표현한 걸 적분이라고 합니다. 인테그랄 fx dx를 적분이라고 하고,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 기억은 안 날 수 있겠지만 fx를 미분한다라는 표현을 4개 정도 배웠었거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dx에 대한 fx라고 붙이든가, 두 번째 방법은 dx에 대한 y라고 붙이든가, 세 번째 방법은 f에 대한 프라임을 붙여두든가, 네 번째 방법은 y에 대한 프라임을 붙여두든가 정도였겠죠. 미적분한다 했지. 너도 미적분이잖아, 그치? 하는 김에 같이 들어봅시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고 하다 보면은 살면서 사실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는 거 알지?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여러 문자에 대한 식을 항상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장점이 있냐?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프라임의 장점은 누구냐? 누구에 대한 미분인지는 알기 힘들지만 대신에 간편하게 미분을 표현할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미분을 할 때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수투는 결국에 y는 어떠한 x에 대한 식 정도로 끝나죠. 그럼 애초에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뭐든지 간에 x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세네 번째 방법을 자주 썼던 건데. 네? 대화까지. 네. 서인이? 네, 잠시만요. 잘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 미안해. 혹시 이 펜 주인이 있어? 이거 갖고 왔니? 있어, 이제 내 거야 여기.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수투를 하다 보니까 프라임을 자주 쓰는 거지, 너네들이 미적분을 할 거면
여기 있는 1번, 2번 과정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dx라는 이런 부분들은 x를 미세하게 쪼갰다의 느낌을 갖고 갈 거거든요. 미세한 x라는 의미를 갖고 가다 보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아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처럼 이런 식의 식이 나온다면 어떻게? 인테그랄 안에 x라는 문자도 t라는 문자도 있을 때 두 녀석은 둘 다 문자는 맞지만 애초에 여기서 원하는 적분 과정은 누구에 대한 적분을 원하니? t에 대한 적분을 원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x란 녀석은 내가 굳이 달고 다닐 필요 없이 어쨌든 그냥 숫자인 셈 치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실수배를 할 수 있으니까 x로 뽑아두고 남은 녀석들에 대해서 인테그랄 ft dt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dx, dt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때 누구에 대한 미분인지 누구에 대한 적분인지도 꼭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부정적분이란 녀석이 있고요. 정적분이란 녀석이 있지. 근데 부정적분을 가져다가 쭉 지나고 나면 정적분으로 넘어갈 거고,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틀은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시작해야 되겠지. 미분의 역연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 몇 개만 써줄게. x세제곱에 3x의 제곱에 플러스 7x 플러스 2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런 함수를 가져다 내가 f라고 쓸 건데 이 식을 미분한 f'이라고 써놓는다면 f'은 3x제곱에 6x에 플러스 7 이렇게 써져 있었겠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미분이고 올라가는 게 적분일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법을 한 개만 배웠잖아, 그치? 미분법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은? 숫자 내리고 차수 줄이면 끝이지 그냥. 그럼 정확히 그 반대의 행동을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적분이다 보니까 숫자를 올려야 되는데 나누기의 개념으로 계속 올리게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얘를 내가 숫자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 얘를 3으로 맞추고 얘를 2로 맞추고 얘를 x로 맞춘 상태에서 개수가 3이었네? 그치? 미분하면 3 이미 떨어지니까 그냥 1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더하기 써놓고 개수가 2였네? 미분에서 6 나오려면 3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개수가 7이네? 그럼 그냥 앞에 7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쓰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상수가 자연수로 예쁘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거를 적분해라. 그러면 적분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3분의 2의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될 수 있겠지. 그래야 얘를 미분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분 과정상에서는 분수가 굉장히 많고 그게 너네들의 시간을 계속 잡아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연습이 엄청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적분하고 나면 뒤에 붙어있는 녀석은 사실 누군지 모르죠. 여기서는 2가 있었는데 2가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적분하면 나오는 적분상수 C라고 둡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분 역연산 과정에서 나온 이 결과를 갖고 적분했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적분상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부정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 적분이야 라고 읽어주면 어떻게 한 거라고? 인테그랄 f'x란 녀석을 dx 했더니 결과로 저런 위의 녀석이 나온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일단 미분의 적분의 기본적인 형태일 거고, 정적분으로 넘어온 순간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정적분부터 조금 더 귀찮아지거든요. 왜냐면 계산 값을 실제로 내가 집어 넣어야 되잖아. 두 개 쪼개서 다시 보면 얘는 정적분의 정의로 보는 게 있고, 정적분 정의로, 그 다음 넓이의 관점으로 보는 게 있다 했죠. 그리고 가연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면은 적분 들어갔었거든 우리. 그러니까 기본 정의로 푸는 문제들 쭉 하고 고난도 끝내고 넓이 기본 문제들도 쭉 들어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목요일에 공부 가능하면 좀 열심히 해놔갖고 애들이 고난도 수업하니까 힘들어하더라고.
정적분의 기본 정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원래 애초에 인테그랄이라는 녀석 자체가 시그마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시그마는 뭐 A부터 B까지예요 라는 시작과 끝이 존재했었죠. 그럼 인테그랄도 똑같이 시작과 끝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관점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그냥 fx를 적분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라지 fx로 적분이 됐었을 거 아니야. 얘를 적분한 걸 라지 fx라 칠게요. 근데 그러한 시작 자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A부터 B까지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A부터 B까지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값들을 빼주길 바라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값들을 빼주길 바라는 거야. 쌤, 왜 이런 의미가 되나요는 궁금하면 갖고 오세요. 일단 우리 오늘 문제도 풀어봐야 되니까 이대로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정적분의 정의고, 넓이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성과 주기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칭성과 주기성.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냥 이 정도의 예신 건데요. 적분을 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는 이렇게 돼 있는 어떤 fx라는 함수를 알고 있었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친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 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넓이를 적분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적분으로 계산하는 건 위에 있었던 정적분의 정의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함수 자체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명확하게 알면, 이런 것들 있지. 우리 중딩 때는 항상 이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요 쌤, 여기 영역이랑 여기 영역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보는 게 더 편해요. 이런 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과 주기를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오케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월급반 친구들은 금요일에 대칭성 주기성 한번 얘기 다시 하고 문제 풀 것 같긴 해. 자, 그래서 정적분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그럼 부정적분은 결국에는요, 다 해놓고 났더니 결론이 누구로 나와?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부정적분은 편하게 보면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정적분은 결국에 다 하고 나면 넓이라는 대답이거나 어떠한 값에 대한 대답이 나오니까 정적분은 편하게 생각하면 숫자야 라고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 이제 함수 fx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미분한 녀석을 얘라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라지 fx를 함수에 뭐라 한다? 적분함수라고 한다. 이런 단어는 사실 뭐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것도 이제 한 번만 얘기해 줄게.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써놓고 들어가야겠다. 자,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잖아. 그럼 미분하고 적분하는 행동을 두 번 하면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는 거랑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는 건 경우가 다르지. 확인 한번 해볼게. 인테그랄 fx dx 짜리가 있고 거기에 ddx를 붙였다 칠게요. 그럼 얘는 적분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다시 미분하라는 얘기일 거고,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통 튀어나오면 문제가 없겠지. 근데 얘랑 대조되는 게 항상 인테그랄 ddx에 대한 fx가 되고 거기에 dx 붙어있는 모습일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f'x를 적분하고 끝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적분하고 끝나니까 적분상수 c가 남아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안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의 플러스 c까지 붙어있어야 될 거다. 플러스 c까지 붙어있어야 될 거야. 뭐 이제 이거 말고 잠깐만 해줄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적분을 하면 일단 라지 fx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적분상수 c는 살아있겠더라. 이 정도 확인하시고, 부정적분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는 x에 6이면 문제 없는 거였고 뒤에 그냥 c가 붙어있어야겠다 하면 끝났네. 얘도 마이너스는 살아있을 건데 x의 4제곱이면 문제 없을 거고 플러스 c면 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저기 뭐야 가연이는 내가 저거 화요일에도 나왔어갖고 내가 그걸 줬었거든? 연산하는 거를. 성민이 혹시 해보다가 이거 계산이 빨라야 된단 말이야.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내가 뭐 한 30문제 정도라도 빠르게 좀 연습할 수 있는 정도 하자. 이건 쌤 저 이해가 안 가거든. 어떤 게요? 아니 그러니까 어. 미분 반대잖아요. 응. 근데 왜 갑자기 x가 6으로 바뀌어요? 그 앞에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봐봐. 3에서 응. 그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아 봐봐. x의 6제곱이 있었다 치자. 얘 미분하면 누가 돼요? 6x의 5이 되죠. 네. 이거 우리가 미분이라 그랬지. 아 그냥 그렇게 되면 반대로 가는 거 보고 싶은 거라서 만약에 적분 법으로 이해하실 거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를 한 칸 올려 이렇게 일단 올려 적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6이 됐잖아. 그게 나중에 떨어졌었단 얘기인 거잖아 미분하면. 그래서 그 생긴 이 숫자를 밑에 나눠줘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해라. 그러면 적분 문제의 특징이 웃긴 게 적분 문제라고 실제 적분 계산을 시킬 수도 있지만 안 시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생각보다. 얘가 궁금하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fx 찾아줄래 이랬잖아. 성민아 fx 안에 들어있는 놈이지. 그럼 이 알맹이만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 식 전체를 뭐 해줘야 되겠어? 미분해 주는 거야. 알맹이 튀어나오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이 식 전체를 미분을 하면 왼쪽 미분하면 알맹이 튀어나와서 fx 됐겠지. 오른쪽 미분하면 누가 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된 거 아니야? 끝. 이렇게 되겠다. 아 그니까 적분기호가 써져 있다 해도 내가 필요한 녀석이 안에 들어있다면 미분을 통해 꺼내올 수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자. 그러면 저 인테그랄인가? 미분하면 저기 빼져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먼저 써놨던 게 보이죠?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 쌤, 그러면 저게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얘가 미분. 그러면 인테그랄은요? 인테그랄은 적분. 왜 사라져요? 아 봐봐. 적분한 걸 미분하는 거잖아. 네.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네. 그대로지. 네. 봐봐. 이렇게 생각. 이거 내가 조금만 천천히 해줄게. 이게 아예 처음 들으셔갖고 ddx의 인테그랄 fx dx였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인테그랄 fx는 적분하면 라지 f가 됐다고 치자. 누가? 이 빨간색 밑줄 친 게 얘였다고 치자. 그러면 계산이 끝나고 앞에 누구만 살아있는 거야? ddx만 살아있었겠지. 맞아요? 네. 물론 이 녀석은 여기 전체에 대한 플러스 c도 붙어있긴 했을 거야. 그치? 네. 쌤 그러면 응. 그러면 그 인테그랄 자체가 적분이에요? 응, 인테그랄이 적분이야. 그러면 fx는 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읽어줄까? 아니, 그러니까 미분이 먼저예요, 적분이 먼저예요? 여기서요? 아니 그냥 원래 자체에서 아 원래 자체에서는 없어요. 아 똑같아요? 그냥 네가 쓰는 순서에 따라 다른 거야. 지금 너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곱하기가 먼저야 나누기가 먼저야 요거거든? 그럼 식으로 쓸 때 내 맘대로 써지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요? 아 근데 미분을 해야 적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에 대한 미분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함수에 대한 적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 내가 설명을 미분의 역연산이야 라고 하니까 미분에서 파생된 하나의 다른 행동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미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적분이 아니고요. 미분할 수 있는 함수는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럼 f 프라임이 아니어도 적분할 수 있어요? 네. 예? 그게 돼요? 그냥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그럼 이렇게 하자. 네 말대로 f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지. 네. 근데 이 f 프라임이 안 예쁘다고 g로 써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하면 적분하면 g를 라지 g라 쓰면 되잖아. 네. 맞아요? 그럼 g는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라지 g가 생긴 느낌이지 않겠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래서요 지금 빨간 밑줄 친 부분까지가 이렇게 써지는 거고
이 녀석 전체에 대한 미분, 괄호친 녀석 전체에 대한 미분을 하니까 스몰 fx에다가 상수는 사라지고 끝 이렇게 나오겠지. 네.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자? 안에 들어있던 게 튀어나왔네 라고 보자. 적분한 걸 미분했더니. 자, 다시. 그래서 얘도 결국에 안에 들어있는 거 튀어나오라 그랬으니까 fx라는 녀석이 궁금하면 좌변 우변을 미분해 줄 거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8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 식 전체에 대한 ddx를 붙여서 미분을 하고 이 식 전체에 대한 미분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겠죠? 오케이? 자, 4번 2x-1의 세제곱의 한 부정적분이 fx였대. f'짜리 좀 구해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가연이 이거 풀 수 있니? 잘 몰라?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적분한 게 fx다라고 돼 있으니까 식을 fx라는 녀석은 인테그랄을 한 거야. 누구를? 2x-1의 세제곱짜리를 적분한 거야. 이렇게 봐도 되겠지.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응? 근데 부정적분이 응. 그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면 못 구해서 몰라서 그냥 부정적분. 모르는 게 부정적분 어. 거죠? 맞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통 구하게 해줘. 어떤 값들을 준다든가 해서. 아, 네. 자, 그래서 fx를 인테그랄 2x-1의 세제곱이라고 두고 거기에 대한 적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fx는 부정적분이라 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프라임에 대한 값들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얘들아, 너네 이거 미분할 수 있지? 합성함수의 미분 개념으로 3 떨어지고 2x-1의 제곱 들어오고 안에 있는 거 속미분해서 2 붙이는 거 할 수 있죠. 있니 없니? 그렇게 한 겁니까? 근데 이거는요 지금 미분 연산이었잖아. 그렇지? 반대 가정하려면 전부가 다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막 곱미분한다는 있는데 곱적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미적분 가면 부분적분 같은 걸 배우긴 해. 적분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 근데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프라임짜리다 보니 f의 프라임 x라는 녀석은 2x-1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맞아요?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나 그냥 이 값 궁금하다 했으니까 f'에 2 집어넣으면 얘는 3 넣고 세제곱해서 27 이렇게 답 나오겠네. 괜찮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장을 읽고 이 식을 쓸 수 있는 이 정도 능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계속 안 되는 것을 한 번씩 물어봐야 된다. 함수 y는 fx의 도함수를 가지고 미분한 이런 녀석의 그래프가 원점과 1,2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래. 오케이? 끊어놓고 곡선 fx가 두 점을 또 지났는데 a 값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문제를 읽어보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정보는 도함수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원래 함수 모르면 설정하는 경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수를 설정할 때 fx는 이런 걸 거야 라고 두는 게 편할까? 아니면 f'x는 이런 걸 거야 라고 설정하는 게 편할까? 어떤 게 편할까? 여기서는 프라임 x를 설정하는 게 편할 거야. 왜요?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이면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1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f'x라는 걸 설정을 할 때 편한 대로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는 있죠. 뭐 이렇게 그냥 잡았다 치고 0,0도 지나고 1,2도 지난다라고 치면 결국엔 p는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2니까 f'x는 2x야 정도로 쓸 수 있지 않겠니? 네. 맞아요? 네. 2점 집어넣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기까지 와서 프라임 x가 저런 놈이구나 라는 걸 알아냈으면 이제 뭐 하면 돼?
내가 필요한 fx로 넘어올 차례겠지. 그럼 fx는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적분하면 되는 거고, 적분하면 x의 제곱 들어오고요. 뒤에 뭐 붙었는지 모르니까 적분상수 c가 살아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아, 이런 녀석이 fx였대 라고 하고 있다. 네. 맞죠? 그러면 다시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0, 1, 3, a. 나 그리고 a 좀 물어볼래?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0,1 지나간다 했으니까 f에 0을 넣어보자. 그럼 결론이 1인 거잖아. 근데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거야? c만 남아서 나온 거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c가 1이니까 뭐 할 수 있다? fx를 정확히 쓸 수 있다. fx는 이런 놈이었구나. 그럼 이게 확인됐으면 이제 뭐 하면 돼? 그치. 문제에서 물어본 f3을 구해봅시다. 집어넣으면 10 나오고 그게 a였구나 하면 끝났겠네. 괜찮아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적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풀려나간다. 아마 적분이 처음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어색해서, 모든 과정이 어색해서,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잡던 함수들을 딱 읽고 문제에서 이제 식을 찾아오는 과정이 적분에선 아직 조금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습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 자, 요거는 내가 도전 문제도 풀 건데 시간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정적분까지 얘기는 해줘야 돼갖고,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던 사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 t초 후 f를 ft라고 할 거라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f에 대한 값을 물어보긴 했지만 주어진 조건은 프라임에 대한 값들이 주어져 있었다. 그치? 그러면 이 녀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너를 적분해볼게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인테그랄 기호 멋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인테그랄 f 프라임 t dt라고 쓰자. t였으니까 t 같이 맞춰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랄 어떻게? 마이너스 9.8 t dt 이렇게 쓴 거였겠지. 근데 마이너스 9.8이라는 건 빼도 되죠. 밖으로 9.8에 대해서 t dt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러면 t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적분하면 t는 몇 차 나와야 돼? 2차 나와야 될 거고, 2차 나왔는데 1 나오려면 처음에 있던 분모는 개수는 2분의 1이었어야 되겠지. 그리고 적분된 거고 그 앞에 얼마 남아있었어? 마이너스 9.8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을 거야 라고 두면 나는 지금 누굴 구한 거야? 여기는 이 모든 식이 지금 누구예요? 프라임을 적분한 그런 식인 거지. 프라임을 적분한 식을 뭐라 불러? ft야 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ft는 이런 녀석일 거야 라고 시작해야 되겠네. 그래서 ft라는 녀석은 이거 마이너스 9.8 나누기 2 할 수 있죠. 얼마 나오냐? 4.9인가? 맞는 거 같지? 네, 4.5.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4.9t의 제곱이야 라고 쓰면 되는데, 이래서 발전 문제야. 잘 들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있던 사과라고 했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해서 무시해도 되는 조건들이었거든. 너네 솔직히 중학교부터 저런 문제 몇 번씩 봤단 말이야. 2차 방정식부터. 어디서부터 떨어졌다라는 거 솔직히 확인한 적 없었죠. 근데 이제 적분을 하실 때는 적분 상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ft라는 거는 뭐야? 높이를 ft라고 했는데, 그럼 시작할 때 0m여야 되는 거잖아. 시작하면 딱 10m. 그치?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적분 상수 c가 원래 살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적분한 순간 상수가 살아 있었을 거고, 그 상수값이 얼마라는 거야? 10m였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ft를 정확히 어떻게 쓰자? 마이너스 4.9t의 제곱에 플러스 10이었어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결국에는 f에 1 넣어달라 했으니까 계산하고 나시면 5.1 정도의 정답이 나오고 끝났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분 계산만 익숙해진다면 얘는 미분과 다를 것이 없는 사고 과정을 갖고 쭉 풀어줄 수 있겠지?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도 n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저런 녀석을 만족시키게 알려달래. 이게 무슨 말이야? x의 n제곱이잖아. 적분하면 x의 몇 제곱이 돼야 돼? n 플러스 1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앞에도 n 플러스 1이 붙어 있었어야 되겠지?
얘 미분하면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적분을 했는데 아직 적분의 자신이 잘 없어. 이 계산이 맞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네가 적분한 그 적분된 함수를 뭐 하자? 미분해서 다시 원래대로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혹시 이렇게 n 갖고 써져 있어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돼. 결국엔 숫자야 그냥. 그다음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해봅시다. 첫 번째 녀석은 x 4개 잡고 두 번째는 x 3개 그 다음 x 2개 그 다음 x 이렇게 붙었겠지. 지금 처음 하시니까 내가 먼저 x부터 잡아준 거야. 그러면 8이 나오려면 얘는 2 들어갔었어야 되겠지. 맞아요? 똑같이 3이 나오려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문제 없었을 거고 얘는 그냥 플러스였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5였었겠죠. 모르니까 마지막은 C 이렇게 하면 끝났겠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되는 건데 부정적분 하실 때 적분 하실 때 곱해져 있는 항들을 갖고 만들지 마세요. 쟤는 무조건 전개하고 그 식에 대해서 다시 해주는 게 맞다. 전개하면 x 세제곱짜리는 애초에 원래 4개 있었죠. 그치? 이렇게. 그리고 x제곱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4x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까지 써진 걸 그거를 다시 적분해 이런 식이겠지. 그럼 이게 얼마 돼요? x에 적분하고 나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c까지 쓰면 될 것 같아. 천천히 한번 따라와봐. 내려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문제들의 기초 느낌일 것 같은데 fx에 대해서 프라임 x 하나 알려줬고요. fx에 대한 값을 2개 알려주고 있죠. fx는 이런 거야 알려주고 있고 이런 거야. f 값도 2개 알고 있는 상태였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원했던 대로 k 값부터 찾아봅시다. 일단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fx가 될 거야. 그럼 fx는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2개 붙어 있고 플러스 kx 있고 그 다음 뭐 또 있어야 돼? 상수 c까지 있어야 되겠지. 그냥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적분한 거예요 제가. 네. 3차를 4차로 2차를 3차로 상수를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만들면 f0짜리가 2인 걸 확인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c가 2란 소리죠.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다는 얘기겠네. 맞아요? 그 다음 이번엔 f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2니까 그치? k 얼마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일 거야.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너 fx 다 찾았니? 다 찾았겠지. fx라는 녀석 자체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됐잖아.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두 번째 것도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이 정도 느낌이 적분의 기본 느낌이기는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앞으로는 다음에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필요하면 앞에 거 풀긴 할 건데 보통 4, 5, 6 이런 식으로 좀 보고 넘어갈게요.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1은 3이고 fx랑 그 부정적분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대. 이때 구하는 방법 좀 알려줄래? 라고 했고 이거는 하나의 유형화 돼 있는 문제거든요. 웃긴 포인트가 몇 개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라지짜리래. 오른쪽에는 내가 궁금한 그냥 fx를 알고 있대. 사실 그러면 미분 적분에 대한 느낌 다 버려놓고 뭘 해도 돼? fx는 하고 식을 정리해도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 근데 식을 정리하다 보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라지 fx는 살아있겠죠. 이거 의미가 없는 짓이잖아. 그렇지? 계산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냐? 양쪽에 미분을 합니다. 잘 따라와야 돼. 미분을 하면 왼쪽에 있는 라지 f짜리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그냥 스몰 f 나왔겠지.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녀석 미분할 건데 자 얘는 x, fx라는 두 녀석의 곱이잖아. 곱이면 곱미분해야 되지. 그래서 계산이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지. 미그 금이 이렇게잖아. 미분하면 fx 살고
더하기 그대로의 미분 이렇게 들어왔겠네. 다음 녀석은 미분하면 6x의 제곱, 마지막 녀석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졌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미분 다 해놓고 나면 나는 fx 찾고 싶었는데 fx끼리 지워진다? 그치? 그럼 이제 뭘 하게 돼? f'x로 식들을 정리하게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f'x는 나머지 다 넘기고 x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나머지 다 넘기고 x로 나눈 거라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정도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건 계산이니까 해보세요. 아, f'x를 구하게 됐어. 뭘 했더니? 미분했더니 스몰은 날라가고 프라임짜리만 살아남은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녀석을 찾으려면 다시 뭐 해야 돼? 이제 적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놓으면 fx라는 녀석은 결국엔 인테그랄 f'짜리 dx짜리일 거고, 맞죠? 그럼 얘는 이 식을 적분하는 거니까 x제곱 들어오고 x 들어왔다 치고 앞에는 마이너스 3, 여기 앞에는 플러스 2 이렇게 들어왔었겠네. 그 다음 뒤에 적분상수 있으니까 몰라요 c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c로 끝내려고 봤더니 아, f1은 얼마다? 3이다 이런 걸 반드시 주네. 그러면 1 집어넣어서 3 나오도록 하려면 얼마 나와야 돼요, c는? 얘네 둘이 벌써 더하면 마일이잖아. 3 나오려면 c는 4 정도 나와줘야 되겠지? 아,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4 이러면 fx였구나 하고 끝납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만나더라도 곱미분만 좀 조심하시고 이러한 플로우를 갖고 그대로 풀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함수 fx의 도함수 f'x는 2차 함수인데 극대 값이 4고 극소 값이 0이래.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극대 값이 4, 극소 값이 9, 0 이랬지. 너네 여기서 극대 극소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몰라? 지금 프라임짜리 알고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렇지, 알지. 어디야? 여기랑 극대값이요? 여기 두 곳에서 극값은 나오고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건 증가가 감소니까 얘가 극대지, 얘가 극소겠지. 맞죠? 이렇게 확인해 놓은 상태니까 방금 밑줄 친 문장들은 결국에 무슨 말이야? f에다가요 0 집어넣었더니 4 나오던데요? f에다가요 2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 0 나오던데요? 요 정도의 문장이었던 거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한테는 함수 fx를 구하래. 근데 네가 함수 fx가 몇 차겠어? 3차겠지. 도함수가 2차니까 적분한 거 3차겠지. 3차면 원래 ax의 세제곱에 bx의 제곱에 cx의 플러스 d까지 4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네가 조건 2개 알고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맞지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적분을 알고 있으니 무슨 생각을 하자? 나 그럼 프라임 x에 대한 식부터 세워야 되겠다. 프라임 x에 대한 식부터 세워야 되겠다. 최고차는 모르니까 a로 잡을 건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너가 프라임 x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는 다시 프라임 x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는 문자 a 이렇게 잡지 마. 왜냐면 그거 네 적분할 거잖아. 그럼 3분의 a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개수가 분수 싫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그냥 3ax의 제곱 정도로 잡으면 편해. 항상.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해서 보여줄게. 최고차항의 개수를 3a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프라임 x는 두근이 0과 2에서 나온 녀석이니까 x라는 근을 갖고 x-2라는 근을 가진 거지. 그럼 얘네들 계산해주면 3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a의 x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을 적분해야 되잖아. 어차피 적분을 하면 ax의 세제곱 나오고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3a의 x의 제곱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뒤에 플러스 c까지 붙을 거고. 보이니? 내가 얘를 3a라고 잡았기 때문에 a라고 예쁘게 나오죠. 필수는 아닙니다. 저 생각 못해도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니 괜찮지?
알아먹었어? 3차 함수라면 어. 제 그치. 3차 함수니까 3 붙여놓은 거야 그냥. 물론 저 행동을 못한다고 못 푸는 건 아니고. 그래서 fx라는 녀석이 저렇게 잡히고 나서 봤더니 얘들아 식이 어때요? 문자 몇 개 몰라 내가? a랑 c 두 개 모르는 거죠. 네. 근데 a랑 c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개 들어있는 거 보여? 그럼 집어넣으면 a, c 다 처리하고 끝나겠다. 맞아요? 뭐 0 바로 집어넣으면 c가 얼마 나오겠어? 4 나올 거고 c가 4 나올 거고 그 다음 2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a도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네가 fx를 다 구하면 끝이야. 이 정도 문제일 것 같아.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요거 잠깐 제낄게요. 정적분 좀 들어갔다 오자. 나와요 근데 6번 같은 거. 나오죠? 너네 학교 고선데. 6번 같은데.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지? 저거가 켜져 있니? 저거 따뜻한 바람 나오나?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22분 정적분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A부터 B까지라면 회색으로 변했네? 우리는 나중에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안에 있는 녀석을 적분한 다음에 값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계산이 굉장히 헷갈리잖아. 그래서 적분되어 있는 부정적분 값들을 먼저 써줄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들에 대해서 B에서 A로 빼줄 거거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부정적분을 시작하면 원래는 적분상수 C가 생기지. 근데 여기 있는 부정적분 상수 C랑 여기 있는 C가 서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할 때 정적분을 할 때 C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적분은 그냥 적분된 그 값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편할 것 같아. 그 정도 확인하시고 간혹 가다가 내가 문제 풀다 보면 라지 fx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쓸 때가 있을 거거든. 이것도 결국에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너무 어색하게 받지 말고 그냥 정적분에서 값 집어넣으려나 보다 정도로만 받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식의 모습 있지. 어디 갔어? 적분돼 있는데 밑끝에서 윗끝이 문자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런 녀석들을 가져다가 그런 녀석들을 가져다가 우리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왜냐면 원래 A부터 B까지면 숫자 집어넣어서 결론이 숫자였지. 그러니까 얘는 숫자하고 끝났던 거였는데 이런 친구는 X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라지 fx에서 빼기 스몰 fa를 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얘는 x가 살아있는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는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 좀 이따 풀다 보면 나오면 필요한 행동 두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다음 정적분을 구해라. 그럼 정적분 해보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더하기 5x까지 써놓으면 부정적분 끝이죠. 그리고 해놓고 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해달래. 근데 어차피 0 집어넣은 값은 뭔 짓을 해도 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3 집어넣은 값들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 2, 18이니까 18 플러스 15 써놓고요. 그럼 얘네들은 마3 나오니까 최종적으로는 24 하고 계산이 끝났겠다. 정적분을 끝내고 났더니 숫자가 나오더라. 이 정도 되겠네. 똑같이 여기 있는 녀석들도 계산을 할 건데 이미 가연이는 여기 요 정도 많이 했었죠 지금. 자, 성민이 잘 들어야 돼. 정적분으로 정의된 거 할 때는 시작과 끝이 같을 때 안에 있는 녀석들 누구? 밑줄친, 물결 밑줄친 이런 녀석들을 연산해 줄 수 있다. 자, 해봅시다. 인테그랄 마1부터 2까지에 대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세제곱에 빼기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고 쓰고 그거에 대한 적분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편해지는 게 어쨌든 세제곱짜리 전개는 다 해줘야 되거든? 전개하고 적분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항이 막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다 적분하고 또 동명끼리 계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을 텐데 한 번에 묶어두면 인테그랄 마1부터 2까지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거 전개하면요 x세제곱 플러스 8 쓰고
뒤에 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2랑 x를 곱해놓은 모습까지 쓸 수 있게. 잠깐 순서 좀 바꿔 쓸게. 그 다음에 두 녀석을 곱하고 두 녀석을 더해놓은 녀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앞에 곱하기 얼마도 붙여야 돼? 3도 붙여야 되겠지. 어쨌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편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앞에 한번 쓸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란 녀석은 원래는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이라고 써졌던 건데 이거를 앞에 거랑 뒤에 것만 살려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녀석은 3ab로 묶어놓은 상태로 a 플러스 b로 처리할 수 있었죠. 그 행동을 그냥 미리 써놓은 거거든요.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한 상태로 이 식에서 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식은 중괄호 한번 치고 볼게. x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3에 2개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x 그리고 두 녀석을 그대로 두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썼을 때 생기는 장점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부호가 반대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지. 그치만 기본적인 모습은 좀 비슷해 보이지. 그래서 부호가 같은 녀석은 뺄 땐 사라질 거고 반대로 부호가 다른 녀석은 빼면 2배가 되겠지. 이런 녀석들은 한번 써보면 인테그랄 마일부터 2까지에 대해서 x세제곱 지워지고요. 8은 2배 돼서 16으로 살아남고요. 그 다음 여기 밑줄 친 놈들은 부호가 어때? 반대지. 부호 반대인 것도 있고 아유 너무 귀찮게 해버렸나? 가연아 미안한데 내가 요거 조금만 바꿔도 될까? 그냥 다 전개해 놓으려고 좀 편하게 보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그냥 다 전개 좀 해놓을게요. 3배를 곱하고 2개 갖고 오고 2개 갖고 오니까 6x의 제곱도 들어오고 3개를 곱하고 2번 들어와서 12의 x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다른 녀석은 3을 곱하고 나서 하나 둘 곱하니까 x 제곱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들어왔겠다. 마지막 녀석은 2개니까 플러스 4에서 최종적으로 12x 이렇게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부호가 같은 놈은 지우고 부호가 같은 놈은 지우고 부호가 다른 놈은 살려야 되겠지. 부호가 다른 놈은 2배로 살리니까 플러스 12의 x dx라고 쓸 수 있겠네. 뭐 순서는 편한 대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정리된 이 식을 가져다가 적분을 하시면 x제곱에 6 붙고요. 플러스 16x라고 쓸 수 있네. 마일부터 2까지 이렇게 써지겠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계산을 할 건데 내 위에 부분 좀 날려놓을게요. 지금 어차피 영상 찍고 있어서 올려줄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대. 근데 팁이야. 다들 하는 건데 원래 정석적인 계산은 여기 안에 있는 식에다가 2를 넣은 값을 계산하고 마이를 넣은 값을 계산하고 두 녀석을 빼주는 게 정석이죠. 실제 계산 이건 쓰지 마. 실제 계산은 6 곱하기 4랑 더하기 16 곱하기 2를 해놓은 거랑 빼고 누굴 빼야 돼? 6 곱하기 1이랑 빼기 16 돼 있는 이렇게 계산해놓고 빼야 될 거거든. 근데 저게 몇 차로 늘어나다 보면 어색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앞에 6 살려놓은 상태로 x제곱이니까 2를 제곱해서 4 쓰자. 그 다음 바로 누굴 데리고 와? 얘를 바로 데리고 와. 두 녀석을 바로바로 넣는 거야. 마이를 제곱하면 1 나오겠지. 1 이렇게. 어쨌든 두 녀석의 차이를 봐야 되니까 두 개를 빼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6에 대해서 이렇게 빼버리고 더하기 16도 써놓은 상태로 2 집어넣고 마일 들어오는데 그걸 빼니까 최종적으로는 얼마 나와? 6 곱하기 3이랑 더하기 16 곱하기 이쪽은 3 나왔겠죠. 얘는 18이랑 그 다음에 48 정도 나왔을 것 같아. 50, 66 하고 정답 끝 이렇게 됐겠네.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특히 뒤에가 마이너스라면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 아니야. 3차, 1차 이런 녀석은 마이너스가 살아서 4차, 2차 이런 녀석은 마이너스 죽어서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계산 실수가 많이 일어나. 주의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이번에도 정적분을 할 건데 절대값이 들어있지. 성민이 절대값 좋아하니? 네. 그래? 신기하네. 보통 이제 절대값 나오면은 무슨 생각을 갖자? 절대값을 본 순간 구간을 쪼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돼.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혹시 몰라서 한 번만 얘기하고 들어갈게. 가연이 이거 다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성민이 들어봐. 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얼마예요? 2죠.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 x는 얼마예요? 그냥 X요. 그치. 그럼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x는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왜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지 이해하시죠? 네. 얘가 양수니까. 오케이? 그 개념 갖고 있는 상태로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뭐가 되길 바라야 돼? 항상 양수가 되길 바라야 될 것 같아. 근데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짜리잖아. 이 녀석은요 결국에는 x 마일과 x 플러스 1로 쪼개질 거고 함수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마일부터 1까지라고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일부터 1 사이는 음수예요. 1 이상 혹은 마일 이하는 양수예요. 확인이 된 상태지.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준 조건이 마일부터 2까지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나는 양수에 대한 적분을 수행했으면 좋겠어잖아. 어떻게 하자? 인테그랄 마 1부터 1까지 짜리랑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로 구간을 쪼개야 된다. 구간을 쪼개야 돼. 마일부터 1까지에선 음수였으니 부호를 바꿔서 데리고 오자. 다시 1부터 2까지는 양수였으니 부호를 그대로 데리고 오자. 맞죠? 제대로 쓸 거면 뒤에 dx까지도 써주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면 좀 이따 이제 다시 다루긴 할 건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결국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짜리일 거고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더하기 얘는 똑같은 건데 부호만 반대로 돼 있는 녀석에게 1부터 2까지 집어넣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결국에는 저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1 세제곱하면 1 마일 세제곱하면 마1 근데 두 개를 뺄 거니까 플러스 1로 변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원래 있던 거는 그냥 1이고 뒤에 것도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로 변하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의 계산.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써줘야 돼? 3분의 1에 2 세제곱해서 8 1 세제곱해서 1 그러니까 빼기 1 해주고 뒤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상태로 2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들 갖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7 빼기 1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리하시면 3분의 5에 플러스 1일 것 같아. 얘는 3분의 8 하고 끝나겠네. 그래서 적분 계산을 하다 보면 나보고 절대값이래 뭐네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행동들이 늘어나요. 호흡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귀찮고 계산하기 힘들고 연습합시다. 자, 그 다음 4번은 자주 보이는 느낌의 모습일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 녀석은 정리했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를 그냥 x-1이었고 분자에 얘를 올려놔도 문제는 없지. 근데 지금 분자에 들어있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dt라는 녀석은 결국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일 거고 스몰 ft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라지 ft가 됐었겠지.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식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x-1분의 라지 ft짜리에 뭘 집어넣어라? 1과 x를 집어넣어서 빼라 이런 모습이었겠죠. 정리를 다시 해보면 얘는 x-1에 라지 fx랑 빼기 라지 f1 이렇게 써주고 끝났겠네. 근데 여기 있는 이 꼴 자체가 우리가 많이 보던 꼴이죠. 얘가 미분의 정의에 의한 꼴이었지. 그래서 얘는 결국엔 뭐 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야? f'1이라는 녀석과 똑같은 얘기일 거래. 근데 f'1이라는 건 결국엔 f1과 똑같은 얘기겠죠. 맞아요? 라지 f라는 건 스몰 f를 적분한 거니 그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f1 값은 계산해보면 뭐 2 이렇게 나오겠다. 정답은 2야 하고 끝나는 거고요. 지금은 내가 처음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써놨죠. 맞아요? 조금 익숙해지면 이거는 쓰지 마세요. 솔직히 내가 좀 과하게 쓴 거고 못해도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게 돼야 돼. 맞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거야 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더 익숙해지는 순간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녀석을 만족시켜 달라는데 요 유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하고 헷갈린다.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0부터 1까지 짜리의 정적분이지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편할까? 그냥 숫자야 라고 읽어줘야 되거든. 그럼 아무 숫자 그냥 a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행동이어야 돼. 그렇게 되면 fx가 어떻게 들어와? fx란 녀석은 3x의 제곱에 2x에 더하기 2a야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행동이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좀 써줄까? 첫 번째 행동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얼마? a라고 두는 게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은 a로 바뀐 fx를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행동이 뭐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라는 녀석은 이런 녀석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3x의 제곱에 2x에 플러스 2a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얘네들을 적분 한번 해볼게. x세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2a에 x까지 써놓은 게 0부터 1까지인 거고 계산하고 나면 이거는 2a 플러스 2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누가? 내가 앞에서 말했던 얘가 이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라는 녀석은 얼마예요? 애초에 a라고 시작했지 우리가. 얘 자체가 얼마라고? 얘 자체가 이미 a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a란 얘긴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렇죠? 2a 플러스 2는 a야.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야. 아 그래서 뭐 하자? 그래서 fx란 녀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고 3x의 제곱에 2x에 마이너스 4까지 쓰면 fx를 결정하게 된 거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것도 일단 넘길게요. 오케이, 네 여기 있는 거 딱 중요한 거 비율관계 한 개만 하고 끝낼게. 요 얘기만 하고 끝낼 거야. 잘 들어. 우리 이제 가연이가 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3차 함수 비율관계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도 봐줘야 되겠다. 원장쌤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 또 했어? 따라하셨어요. 이렇게 돼갖고 근접 변접 근 있으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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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거? 예. 그렇지? 너 나랑 할 때 내가 해줬는데. 아 그래요? 그건 기억 안 나요. 아니 우리 저 강의실 끝에 가갖고 했었잖아. 아 그래요? 저 근접 변접근 이거 다 하고 1대 루트 3까지 했었는데. 기억났어요. 거짓말 치지 마. 진짜 났어요. 오케이. 자, 적분도 사실은 엄청 공식이 많아. 근데 이제 공식이라는 게 얘들아 비율관계는
연습해야지 쓰이거든. 연습해야지. 연습 안 하면 못 쓴단 말이야. 근데 대충 느낌만 보여줄게. 요거 있지. 요거 이게 일단 3차함수 비율관계 기본이었던 건데 넘기고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막 뭔가 여러 가지 정리가 굉장히 많아 얘네가. 그리고 내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부분들은 요것들 다 알려주면은 너네가 어지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실제로 잘 안 쓰거든 저 정도는. 그래서 딱 한 개만 기억하고 넘어가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이지도 않고 문제 상황이 특정돼야 되다 보니까 운 좋아야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할게. 2차 함수 넓이 구하는 걸 할 건데 잘 들어봐. 넓이라는 녀석은 음수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음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너네가 어차피 미적분하니까 내가 좀만 더 좀 심하게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 적분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 잘 봐. 적분값이 양수라는 건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이렇게 했다 치자. 적분 개념이 애초에 여기 구간에 있는 요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그러잖아. 저 영역을 적분한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잘 봐야 돼. 약간 파란색 정도 찡 돼 있는 이런 선이 있었다 칠게. 이 선은요 높이는 fx 여기랑 똑같을 거고 밑변은 없는 그런 녀석이었겠지. 근데 얘를 A부터 잘 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윙 하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윙 쌓았어. 그러면 이런 선이 계속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거의 무한계가. 그럼 저게 결국에는 저 부분에 대한 넓이가 되겠죠. 이게 일단 적분의 개념이었던 건데, 근데 적분은 이런 거 자체를 적분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A랑 B를 어떻게 잡아도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잡아도 그냥 이렇게 지나오는 녀석들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음수값이 계속 발생하고 여기서는 양수값이 발생하고 A부터 B까지를 다 계산하고 나면 어떠한 음수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넓이로서 물어보겠다라는 건 어떤 말을 포함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A부터 B까지 적분할 거야. 근데 나 여기 넓이도 궁금하거든. 각각의 넓이를 알려줘. 혹은 넓이들의 합을 알려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함수를 써버리면 얘는 음수로 읽어버리고 얘를 양수로 읽어버리고 그리고 더하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넓이를 해라 라는 얘기는 편하게 생각하면 절대값을 씌워라랑 그냥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절대값을 씌워라. 그럼 절대값 적분을 할 줄 알면 문제가 없겠죠. 절대값을 써놓고 나서 봤더니 여기 포인트는 어때요? 음수니까 여기 포인트는 음수니까 인테그랄 A부터 여기 뭐 K였다 치면 K까지의 음수를 붙여놓은 함수 가져오고 다시 더하기 K부터 B까지에 대해서 양수를 붙여놓은 함수 dx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지? 이러면 넓이가 제대로 구해지겠지. 이렇게 되는 맥락은 일단 갖고 가는 상태에서 요것만 들어줘. 2차 함수가 있대요. 자주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근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포인트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우리가 저곳을 그냥 넓이 S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S라는 녀석은 자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하자. 근이 이 함수가 fx였는데 최고차항이 ax의 제곱하면서 블라블라 지나간 함수였대. 그럼 넓이를 적분을 해서도 당연히 구할 수 있지만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식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요것만 좀 보여줄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랑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지. 그려봅시다. 저기 있는 도형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부터 2까지인 함수였고요. x축 둘러싸이라 했으니까 x축 그려놓고 x는 0 그리라 했으니까 x는 0 그려놓고 x는 3 그리라 했으니까 x는 3 그려놓으면 되겠지. 뭐야 얘.
너무 춥다. 얼어버릴 것 같아. 괜찮아요. 난 추워. 아니, 바람이 계속 들어와. 어디론가. 약간 지하철 같아 여기. 어쨌거나 그래서 이곳을 0이라고 이곳을 3이라고 하면 넓이가 쭉 있을 거잖아. 원래는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라고 보고 적분하면 되지만 절대값은 씌우고 데려가자. 절대값은 씌우고 데려가자. 맞죠? 그러면 너네가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에 대해서랑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나눠서 확인할 수 있겠지? 음수인 녀석은 마이너스 붙여서 데리고 가고요. 양수인 녀석은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서 dx 붙입시다. 두 개 더해주면 되니까. 그치?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하면 돼? 정적분해서 계산하면 끝. 이렇게 되는 문제겠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끝. 여기까지